네, 안녕하세요. 아티션 방송 토크 IT 진을 맡은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생산 최적화를 위한 싱크플랜 APS 라이트, 특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AI를 활용해가지고 스케줄링 어떻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지, 또 사용자 경험 어떻게 높일 수 있는 건지 이런 얘기도 KS텍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일단은 왜 한 분이 안 나오시고 두 분이 같이 나오셨습니까? 일단 각자 자기소개 좀 할까요? 먼저 뭐 하시는 건지. 네. 네, 저는 KS텍에서 최저가 쪽을 담당하고 있는 유한주입니다. 네네. 네, 저 최적화 사업부의 솔루션 팀에 있는 이윤준입니다. 네. 자, 두 분, 한 분만 나오셔도 되는데, 네. 왜 두 분이 같이 나오셨습니까? 네, 경험이 다르고 어떤 경험이 다르십니까, 두 분이? 네? 저는 좀 오래됐고요. 네. 많은 지식을 또 신무기를 장착하고 자꾸 오래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네. 이제 제가 하는 분야하고 조금 약간 다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같이 나와서 하는 게 서로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같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생산 최적화 뭐인데, 스마트 팩토리 AI 활용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이따가 뭐 알아보겠지만, 네. 뭐 마케팅적으로 AI를 넣으신 건지, 예? 네. 진짜로 AI를 활용하시는 겁니까? 진짜로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자, 그러면요, 먼저 전무님 아까 굉장히 오래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오랫동안 네. 지금 이런 스케줄링이라든지 네. 생산 최저가 이걸 쭉 하신 거죠? 네, 이 그렇습니다. 분야를.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스케줄링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거는 거의 이제 1988년부터 88년부터요? 예, 네.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장에서요, 네. 제조업에서 뭐 모르는 분들은 스케줄링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 왜 계속해서 그게 몇십 년간 계속 이슈가 됐던 거죠? 스케줄링이라는 것이? 일단은 모든 현장에 다 있는 문제이고요. 네. 그게 이제 생산의 효율이라든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을 더 좋게 처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공장이 아무래도 효율성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네, 예, 네. 제일 중요한 게 효율성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이제 납기를 맞추는 거는 약간 또 상반된 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납기를 맞추면서 효율성 있게 생산한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렇다면 생산 최적화라든지 네. 뭐 스케줄링 이런 단어가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죠. 네. 네. 공장이 만들지도 오래됐으니까요. 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오늘 요 AI 이거 하기 전에 네.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뭐 스케줄링 이런 것이 발전해 왔는지 그걸 잠깐 말씀해 주신다면. 이제 제가 처음에 스케줄링을 할 때 스케줄링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방법론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디스패칭 룰이라고 이제 규칙 기반으로 어떤 조건에 맞춰서 작업 if 순서를 then else. 예, 그렇습니다. if then else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작업 순서를 배열하는 방식. 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었죠. 그 외에 다른 좀 그 방법론들은 너무 복잡도가 크기 때문에 네. 제대로 풀 수 없는 상황이었죠. 네. 제 기억에는 80년대 때 네. 그때 FMS라고 네. 플렉서 매니팩처링 시스템이라는 말이 또 꽤 네, 유행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FMS도 당시에 80년대 때 그때도 룰 베이스로 갔던 건가요? 네, 그렇다고 아, 됩니다. 말만 플렉서블이었구나. 룰도 플렉서블하죠. 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컨스텐트 프로그래밍을 그러셨는데, 네. 이 AI도 굉장히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네, 딥러닝도 있고 네.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지금 스케줄링을 위한 AI에서 AI란 건 도대체 어떤 개념의 AI입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AI를 주로 이제 뭐 학습형 알고리즘을 AI라고 칭하지만 네. 사실은 그 AI 범위는 훨씬 더 넓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사용한 방식은 이제 여기 장표에 본 것처럼 이제 컨스트레인트 프로그래밍이라는 기법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스케줄링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당시부터. 이제. 근데 그 컨스트레인트 프로그래밍이 AI에 기반을 둔 알고리즘이고 또 오퍼레이션 리서치, 그다음에 로직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이제 세 가지 영역을 아우르는 그런 그 기반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진 알고리즘이거든요. 자, 우리 커스텀 프로그래밍 네. 그걸 좀 더 좀 알아보기 전에요. 네. 먼저 오늘 개요처럼 오퍼레이션 리서치 이건 산업공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OR이라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 로직 프로그래밍 이건 컴퓨터 사이언스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들 좀 쉽게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왜 필요한 건지. 네. 이제 스케줄링 문제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게 이제 제약
조건을 위반하는 스케줄링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제약을 판단하고 판정해주는 그 기법이 이제 로직 프로그래밍 쪽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하는 그런 기법들이 이제 그 인텔리전스 알고리즘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이드하고 만들어지는 그런 거고, 이제 이런 스케줄링 문제 그 자체를 다루는 이제 전통적인 학문이 이제 OR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영역을 이제 아울러 가지고 만드는 알고리즘이 이제 컨스트레인트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그러면 이 컨스트레인트 프로그래밍 것이 나온 지가 얼마 된 겁니까? 언제 정도에 나왔던 오래됐죠. 80년 초반 정도에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네. 산업적으로 널리 쓰인 거는 80년대 중반 정도부터라고 보시면 80년 중반이면 네. AI가 네. 그때 좀 약간 전성시대 맞습니다. 그쵸? 그때입니다. 예, 저도 그때 맞습니다. AI 공부했었는데 네. 그때 제가 공부했을 때 그때 뭐 컨스트레인트 프로그래밍 이런 얘기보다 저는 이제 휴리스틱스라는 네.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하고 이 컨스트레인트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컨스트레인트 프로그래밍은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좀 발전된 형태의 이제 인텔리전스와 함께 이제 포함이 된 발전된 형태의 알고리즘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휴리스틱은 그 우선순위에 기반한 그 규칙을 이제 수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컨스트레인트 프로그래밍은 제약이라고 하는 그 모델을 집어넣어주면 그 제약의 범위 내에서 좀 지능적으로 결과를 도출해가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딱 와닿지가 않은데 네. 좀 쉽게 그냥 네. 공장에서 이런 컨스트레인트 프로그래밍으로 뭔가 한다면 네. 좀 쉽게 예를 들어서 하신다면 그 부분은 예, 제가 좀 네.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그 컨스트레인트 프로그래밍으로 다루는 좀 간단한 예 중에 이제 수도쿠가 있습니다. 네. 예, 수도쿠 그 9칸 9줄로 되어 있는 그 퍼즐 잘 아실 겁니다. 네네네. 예,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기 숫자를 이제 채워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배열이 가장 좋은가 하는 거를 찾아 나갈 때 컨스트레인트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것을 하냐면 여기서 주어진 제약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진 제약이라는 것은 모든 칸에 숫자가 하나씩만 들어간다. 그리고 그 한 줄에 대해서 1부터 9까지 숫자가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 네. 이런 그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이제 바람직한 조합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그 찾아내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프로퍼게이션이 있고, 하나는 도메인 디덕션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 용어를 좀 그런데 어쨌든 그 방법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했을 때 쟤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확장을 한다면 공장에서 어떤 설비에서 그 어떤 금형이나 아니면 어떤 도구를 써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할 때는 저쪽 라인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금형이 하나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얘를 여기서 쓸 때는 저쪽에서는 할 수 없다. 아,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경우를 줄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메인을 줄여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해진 것들을 다른 규칙에 이제 점점 전파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개념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좋은 조합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 거 없이 예. 하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이렇게 네. 초이스 중에 하나 맞습니다.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막막한 건데. 네,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면은 지금은 퍼즐을 풀 때는 9칸 9줄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그거를 고민하면서 이제 풀 수가 있는데, 네. 이게 100칸에 100줄, 그렇죠. 1000칸에 1000줄이면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이제 저런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고, 이거를 현실에 여러 가지 그 문제 방식에 적용이 되지만, 예를 들면 지금 스케줄링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스케줄링 쪽에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 칸은 예를 들면 설비,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숫자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아주 엄밀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것들을 하나씩 이 설비에서 어떤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스케줄이 어떤 스케줄이 좋은 스케줄인가, 이런 거를 탐색하는 그런 방법이 중에 하나로 이제 컨스트레인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컨스트레인트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제 스케줄에 적용하려면 일단은 그 공장에 있는 다양한 그 리소스들이랄까요? 설비나 다양한 리소스들의 뭔가 그 요소 이제 항목들을 일단 다 잘 도출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물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그런 것들을 도출해서 제약화가 이제 저희들 안에 이제 이미 들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이제 거기에 또 특이한 상황이 있으면 그런 이제 제약 모델을 추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K스택은 이런 이제 그 컨스턴트 프로그램 기반의 이런 걸로 스케줄링하는 거, 생산 스케줄링하는 것을 예전부터 쭉 해오셨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88년부터 해왔다고 보시면 돼요. 88년부터? 네. 와. 그러면 지금 그러면 전무님은 포스코에 계셔 네, 나오신 겁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저건 제가 쓴 사례인데 네. 그때 이제 포스코에서 88년도에 이제 AI 팀, 포스코 그룹사죠. 와. 그룹사에서 AI 팀이라고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엑스포 시스템하고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이제 제철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든지 스케줄링 문제를 푼다든지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왔고요. 이제 꽃을 피우시겠네요. 전무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왜 자꾸 오래됐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계속 이제 포스코 내부만 하다가 네. 이제 98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분사를 해서 K스택을 창립을 했고 완전 벤처네요. 그 당시에 이런 분야를 이제 도전하신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밑에 이제 우리가 분사를 하고 나서 포스코 이외에 네. 뭐 반도체라든지 LCD 제조 쪽에 스케줄링 문제도 하고 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국내 유수 뭐 자동차가 굉장히 또 좋은 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제조라든지 또 원래 이제 저희들이 출신이 이제 그쪽이기 때문에 철강에 관련된 스케줄링 문제나 플래닝 문제들을 네. 굉장히 많이 다뤄왔고요. 이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패키지를 만들게 된 거죠. 네. 그것이 패키지 이름이 싱크플랜 APS. 싱크플랜 APS. 네. 네. 근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건 APS 라이트가 나온 거고,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지금 98년 창업하신 이래 네. 벌써 몇 년이야? 98년 지금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20년 넘었네요. 네. 20년 넘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우리나라에 네. 주로 이제 보니까 이제 대기업 위주인 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위주의 그러면 스케줄링 아까 커스텀 베이스의 네. 어떤 프로그램으로 스케줄링 하신 겁니까?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필드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네.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면 현재 제조업에 스케줄링 데서 이런 이슈가 있다 하는 거 좀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각자. 네. 일단 그 업계에 나가 보면 모든 공장은 다 이제 스케줄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담당자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제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제 작업 일정이 내려가야 되고 또 뭐 쉬는 날, 뭐 혹은 뭐 문제가 발생할 때 빨리빨리 대응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런 걸로 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네, 현장에서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어떤 조류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시스템 기반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보다 투명하게 의사결정이 되고 서로 공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너무 이제 사람의 그 능력에 의존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환경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이 의원님은 또 어떤 의견 주셨나요? 예, 뭐 비슷한 것들인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스케줄링을 계획을 짜는 분에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집중이 돼 있습니다. 스케줄링 계획이 나와야 사실은 그 뒤쪽에 연결돼 있는 뭐 자재 계획이라든지 뭐 조달 뭐 납품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스케줄링 담당자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케줄링이라는 게 그 주문이 이제 계속 수시로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설비가 다운된다든지 이런 변경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 그 담당자들이 쉬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고 또 수정하고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틀렉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바틀렉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그 붙어서 거기서 계속 그 작업만 하고 계신 경우가 있고 또 그게 엑셀이라든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배포나 공유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그 간트나 혹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스케줄링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현업 사람들한테 나갈 때 이제 계속 고맙다. 네.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네, 네, 뭐 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예. 특히 말씀 들어보니까 중소중견기업일수록 그런 이제 그걸 하는 사람이
한 명일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사람 단일도 하면서 그것도 하는 맞습니다. 그게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요, 종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업무가 집중되면 이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노하우가 계속 쌓여서 그 일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일을 또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러다가 보면은 업무 과중으로 이제 번아웃돼서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다시 그 스케줄 일정이 그만큼의 퀄리티로 올라오기에는 또 한참의 시간이 걸려요. 또 히스토리도 안 남을 거 아닙니까? 네, 시스템 맞습니다. 기반도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 왔으니까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시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시도도 있었죠?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보통은 요즘 현장에서 1차적으로는 사실 엑셀을 사용하죠. 훌륭한 툴입니다. 네. 엑셀로 이제 많이 작업을 하시고 저희도 가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엑셀처럼 만들어 주세요. 뭐 네, 이런 얘기 네. 많이 듣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엑셀은 오프라인 기반의 툴이고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자동화할 수는 없는, 자동화하거나 공유하기에는 좀 약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거를 스케줄링을 좀 자동화하거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아까 좀 얘기했지만 규칙 기반의 어떤 스케줄링 시스템을 인하우스로 개발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요. 근데 그 거기서- 규칙 기반인 건 아까 말씀드린 if then 딱 정형화된 규칙 기반인 거죠? 예. 네. 그럼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은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하나씩 선택해서 이제 할당하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런 접근을 보통 처음에 하시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스케줄링에 그 신경을 쓰거나 생산 계획에 이제 신경을 쓰시는 업체인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지능화된 알고리즘 혹은 뭐 AI라든지 네.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지능화된 로직들을 적용해서 이제 스케줄링을 자동화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그 싱크플랜 APS 라이트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네. 네. 근데 특히 이제 뭐 자동화라고 하셨는데 자동화도 요즘 이제 뭐 다들 자동화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점에서 자동화가 좀 이렇게 유니크하다고 보십니까? 보통 이제 스케줄링이 아까 이제 그런 간단한 규칙 기반으로 스케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퀄리티가 나올 때도 있고요. 네. 대부분 경우는 이제 약간의 주문이 추가된다든지 또 작업 환경 설비라든지 이런 게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 못 미치게 됩니다. 뭐 기대 수준을 못 미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기대 수준을 올리가냐 하면 부분적으로 계획을 적당하게 맞춰놓고 다시 돌린다든지 또 다른 규칙을 정해서 또 돌려보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그 계획을 반복해서 이제 붙여 나가는 형태로 이제 계획을 짜게 되거든요. 네네. 보통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제가 경험해본 업체 중에는 그 한 달짜리 계획을 짜는데 한 40회 정도 반복해야. 네. 그러면 이제 한 3일 걸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제 우리는 이런 이제 좀 더 지능화된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 사실 그 작업의 횟수가 네. 뭐 10분의 1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3일 걸리던 것이? 네,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네. 뭐 두세 시간 만에 끝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차이가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 직관적이 편리하다. 이따 데모 있죠? 네. 데모 보면 뭐 알겠지만, 그러면 기존에는 뭐 보통 UI들 사용자 경험이 직관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두 가지가 사실 그 스케줄 자동 생성하고 그다음에 UI가 이제 두 가지 기둥인데 저희가 그 스케줄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다 보면은 항상 저희는 이제 자동 스케줄 하는 쪽으로 처음에 많이 포커싱을 했었는데 경험적으로 볼 때 이 UI가 이거를 보완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완벽한 시스템이 되지 않는다. 저희가 이런 걸 항상 경험했기 때문에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UI를 이제 저희가 찾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기본적으로는 간트 차트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엑셀 형태로 보통 작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네. 엑셀에 굉장히 익숙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런 형태의 그 UI가 가지는 장점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가지의 장점을 혼합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조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이미 익숙한 예. 사용자 경험을 예. 최대한도로 반영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 싱크플랜 APS는 이제 나온 지가 꽤 됐겠네요. 나온 라이트 지 말고 APS는. 예, APS라는 싱크플랜 APS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저희가 한 5년, 6년 정도 된 것 같고 네. 이제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22년 동안 계속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을 저희가 응축을 해서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만큼의 이제 업력이
담겨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보통 있습니다. 라이트라 하면 기존에 원래 있는 거에 라이트를 붙이면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어떤 부분을 좀 빼고 정말 엑기스만 뭐 어떤 코어만 딱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싱크플레인 APS 라이트라는 것은 기존의 싱크플레인 APS의 어떤 점만 좀 딱 포커싱 하시는 겁니까? 원래 풀 버전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 앞쪽에 그 주문, 수요 관리 그리고 그다음에 위쪽에 월간 계획이라든지 주간 계획 그 플래닝 단 같이 이제 기능이 들어 있고 이제 뭐 ERP, MES가 연동하는 이런 전체 기능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보다 스케줄링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시는 그런 고객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알게 됐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스케줄링 쪽에 좀 더 포커싱을 해서 작업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UI와 그다음에 그 자동 생성 기능을 합친 요것만 하는 것이 고객에게 그 가치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만 저희가 묶어서 이제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스케줄링 쪽을 강화한 그런 패키지를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네. 사실 뭐 중소 중견기업이 시간과 인력이 절대 부족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데서 뭐 거창한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거 현실적으로 그죠?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수율 좋게 스케줄링하는 거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예. 거기에 포커싱한 것이네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수시로 그 계획이 변경되고 그리고 이거를 조정할 때는 일괄적으로 계획을 만들거나 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사람이 수정하고 이런 것을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뒀습니다. 네. 자 이제 구성에서 잠깐 보죠 이제. 예. 일단 데모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통 간트 차트라고 하는데 앞에 스마트를 붙였어요. 스마트 간트라고. 예. 기존 간트에 비해서 뭐가 스마트한 겁니까? 보통 이제 간트라고 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간트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업무 그 프로젝트 계획 같은 걸 짜는 한 줄에 하나씩 들어가는 뭐 있는 간트가 있고요. 이제 보통 생산 관리할 때는 설비에다가 이제 작업을 할당하는 거기 때문에 한 줄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생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보통 그 편집을 할 때 엑셀로 이게 수정하게 되면은 그 이렇게 연결된 수정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네, 내가 이거 하나를 바꿨을 때 이것 때문에 바뀌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막 바꿔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정 작업 자체가 어렵고 네. 그리고 이게 시간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이때 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그 설비가 이때 일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을 그 다 관리를 해가면서 그 계산을 해가면서 그 수량을 보정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짜증나는 일이겠네요. 힘든 것이죠. 예, 그렇게 굉장히 그 시간도 많이 소요하고 단순 반복적인 일. 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용자들의 그런 반복적인 유즈 케이스를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제 저희가 스마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 알고리즘 기반, 알고리즘이란 게 아까 그 컨스트레인트 베이스의 네. AI 말씀하신 거죠? 네. 네네. 요것이 이제 코어 엔진이겠네요, 그러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뭔가 아까 그 회사 갖고 있는 다양한 컨스트레인트, 네. 뭐 제약 조건을 다 많이 집어넣을수록. 네. 근데 집어넣는 것도 뭐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이거 딱 딸랑 에이비스 라이트 쓰세요 했을 때 그 컨셉트 다 집어넣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도와주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거 할 때. 예, 저희가 보통 그 풀 패키지를 할 때는 그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이제 저희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라이트 버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은 그 지금 저희가 그동안 그 경험을 하면서 나왔던 그런 일반적인 그 제약들을 저희가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현장에서는 그 현장에 이제 커스텀한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컨설턴트들이 지원을 해서 이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있는 것 아마 대부분은 아마 들어있을 것이고 네. 들어있는 것으로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소화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저희가 같이 컨설팅을 베이스로 해서 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추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케이스텍이 아까 98년도부터 예. 이런 쪽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생산기 최적화 네. 이런 쪽을 벌써 컨셉 베이스로 20년 넘게 좀 해오셨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노하우나 그 데이터들이 많이 있겠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엔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 경험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니즈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니즈들을 반영해서 네. 최신 추세에 맞는 그런 더 제약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코어 서비스란 건 뭐죠?
요거는 그 저희 풀 버전하고 그 라이트 버전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여기 뭐 세부적인 내용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서비스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런 공통적인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이제 미들웨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ERP나 MES와 연동하기 위한 어댑터라든지 그런 기능들인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좀 특별한 것은 저희는 계획을 주로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시나리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엑셀로 하거나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의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여러 가지 버전의 계획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쪽 설비를 썼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쪽 설비를 안 썼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스케줄을 생성하면서 여러 가지로 돌려서 그것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관리해주는 그런 게 코어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화면 이따 한번 데모 보기 전에 네. 화면 먼저 보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요거는 뭐 메인 UI인데요. 네. 간트 차트 자체는 아마도 익숙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데모 보시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보면서 마우스로 작업을 옮길 수 있도록 드래그 앤 드롭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은 작업 시간을 변경했을 때, 그러니까 저기서 발을 이동한 것이죠. 발을 네. 이동했을 때 두 가지로 연결된 작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작업이 끝나면 네네. 그 다음 공정에서 네네. 작업할 것인데 이거는 앞 작업이 밀리면 당연히 같이 밀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해당 설비에서 같이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작업이 밀리게 되면 그 설비에 있는 작업들이 또 밀려야 되겠죠. 그 자동 조정된다는 거죠? 예, 혹시? 맞습니다. 네네. 예.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로드 차트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네. 리소스들의 이제 부족이나 과잉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들도 하나의 컨셉트 되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은 이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위쪽에는 간트 차트가 있고 네. 아래쪽에는 엑셀 형태의 그리드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용자는 어느 쪽에서든 오퍼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씨. 네. 예, 그래서 위에서 수정을 하는 것이 아래쪽에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아래쪽에서 수정한 것도 바로 위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는 실제로 오퍼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디테일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리드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하지만 전체적인 모형을 내가 직관적으로 한눈에 파악하고 싶다는 요구도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아래쪽에 순차적으로 표현돼서 디테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조합해서 화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그 스마트 간트 같은 요걸 좀 실제 안 써본지 이걸 쓰려고 그러면 배운 장 얼마나 어느 정도 걸려요? 제 생각에는 한 뭐 5분이시면 5분? 예, 예. 뭐 직관적으로 정말요? 예,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다 머릿속에 평소에 있는 이미지일 거기 때문에 네. 바로 아마 예, 보시면은 바로 이게 뭔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용자들이 저 화면을 통해서 스케줄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때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 따라오게 되는 부가적인 작업이 있습니다. 앞장에서 제가 뭐 설명을 드렸지만 스케줄이 변경됐을 때 그 변경 내용을 그 캘린더 그 조업 달력에 따라서 쭉 전파를 해준다거나 네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수정했을 때 이 수정한 사항이 문제가 없는지 예를 들면 내가 이 작업을 뒤로 밀었는데 재고가 부족하진 않은지 이 작업을 뒤로 밀었을 때 그 뒤에 있는 작업의 이동 시간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화면에서 바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네. 사용자는 수정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 데이터 모델 이건 뭐죠? 이거는?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모든 시스템이 그렇지만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 모델을 담고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간트하고 그리고 뭐 전호 관계라든지 공정에서 소요되는 뭐 인력이나 설비에 대한 그런 명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델을 여기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기 일반적으로 이게 그 서비스 되면 솔루션입니까, 이게?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입니까?
이게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네. 요거는 그 설치형이라고 보시면 설치형.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웹 UI가 있으신데 예. 이거는 왜 필요한 거죠? 그냥 요거는 엑셀 아까 그냥 설치해가지고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예. 저희가 이제 기존 그 버전은 저희가 웹 UI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풀 버전이 웹 UI로 되어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그 사실 웹 버전에도 저희가 간트 차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웹 버전에서 간트 차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웹에서 브라우저 상에서 돌아가는 그 성능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죠. 이제 저희가 그거를 스탠드얼론 버전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데이터, 그러니까 기준 정보를 공유하거나 하는 것들은 그 웹 버전에, 웹 화면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편리했기 때문에 저희 지금 라이트 버전에도 웹 UI의 일부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사용자를 등록하고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작업 진행 과정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웹 UI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 같은 건 여기서 하면 네, 편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직관적이고. 이거 설치 같은 거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심플한가요, 설치가? 예, 뭐 설치는 지금 저희가 뭐 웹서버하고 그다음에 아까 웹 버전을 하기 위해서 웹서버하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 스마트 간트 그거는 이제 사용자별로 이제 각자 PC에 이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설치 과정은 이제 단순하게 되어 있고 사용자를 설치한 후에 사용자를 등록하고 그다음에 거기 필요한 기준 정보를 업로드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스케줄을 엔진을 실행해서 스케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자, 처음에요. 예. 저희 시청자들이 보고서요. 그래? 싱크플랜 APS 한번 써볼까? 한다면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뭐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 준비를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예. 우선은 저희 영업하고 컨택 하셔야 되겠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전에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사실 저희가 가서 설치를 한다거나 환경을 잡는다거나 이런 거는 뭐 그다지 오래 시간이 소요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결과가 나와서 이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한다 이렇게 하려면 사실 기준 정보가 중요한데 네. 이 기준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프로젝트를 당장 시작한다고 해도 그 기준 정보를 준비하는데 몇 달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MES나 POP 등을 통해서 이제 수집된 기준 정보를 이제 정제해서 APS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미리 조금 준비를 하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퀄리티 있는 데이터들을 예. 잘 준비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ERP나 MES가 있으면 네. 그 안에 이제 대부분이 정보는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부 데이터는 그러니까 ERP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쓰기에는 부적합한 형태, 그러니까 ERP 용도에 맞게끔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스케줄을 했을 때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정비하거나 또 좀 조정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하실 때 여기 뭐 케이스테이 전문가들께서 네. 그런 이제 데이터가 과연 어떤 유용한 데이터를 잘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점검을 잘 해주셔야겠네요, 그죠? 뭐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템플릿에다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한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 내부에 있는 밸리데이션 체크를 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정합성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예. 네. 자, 여기 롤링 플랜 수립이라는데 이거 뭔가요? 예, 요거 이제 데모 전에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요. 그 앞에 설치 절차를 거쳐서 이제 셋업이 된 후에는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롤링 플랜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월간 계획이다 하면은 이제 월간 계획 중에서 이제 일주일 정도는 많은 변경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저기 이제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앞쪽 부분은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만 이제 조금 조정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납기라든지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유롭게 계획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절차를 이제 그린 것이고 앞쪽에 저희가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를 받고 그 1차 그 초안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 계획을 간트 차트로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일부를 고정한 다음에 다시 스케줄을 돌린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나오면서 각종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알람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케줄링을 하실 수도 있고 혹은 간트 차트를 통해서 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조정을 하신 다음에 배포를 하시게 됩니다. 네. 예. 근데 처음에 이렇게 1단계에서 이렇게 프로즌 피어리드라고 해서 변동 최소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예. 저거는 그 아무래도 작업자들의 이제 작업 지속성을 위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현장에서 사실 스케줄 할 때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공정 체인지거든요. 예를 들면 파란색 차를 계속 만들다가 갑자기 이제 빨간색을 만들려면 그렇죠. 페인트 통을 비워야 되니까 이제 그런 작업을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려해서 순서를 세워놨는데 이게 갑자기 내일 계획에 갑자기 딱 바뀌게 되면은 빨간색 페인트 통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제 헛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특정 구간은 이제 프로즌 피리어드를 두게 됩니다. 아, 네. 예. 자, 요 데모가 이제 준비된데, 요 데모가 어떤 데모인가요, 이게? 예. 요거는 그 앞에서 이제 소개해 드렸던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데모를 저희가 동영상을 떴습니다. 이제 네. 로그인을 해서 그 주요 기능들을 이제 저희가 쭉 나열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버전의 이제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걸 잠깐 보여드렸고 이거가 이제 메인 화면이 되겠고요.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여기 마우스가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이 이제 가능 설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작업을 옮길 때 어느 작업으로 옮길 수 있는지를 사용자가 여기서 눈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기 각 작업의 세부 속성들은 이렇게 해서 그 팝업에서 각자 값을 수정할 수도 있고 혹은 아래쪽에 그리드가 보이는 모드가 되면 그리드에서 바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나올 것 같은데요. 아, 네. 예, 이렇게 그리드가 나오게 되면 위쪽에서 선택하게 되면 아래쪽에 하이라이트가 되고 아래쪽에 선택하게 되면 이제 위쪽에 하이라이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지금 작업을 옮기게 되면 후속 작업들이 일제히 같이 변경된다거나 여기 지금 맨 위에 보면 한 줄짜리 간트 차트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주문에 관련된 것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메인 간트는 설비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고 이제 위쪽은 수요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잘못 클릭을 했나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지금 그 설비별로 이게 그 납기에 비해서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깔아놓은 작업들 중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양호한 작업들이고, 빨간색 작업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로드 차트를 해서, 이거는 지금 전체 설비에 깔려 있는 양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설비군을 선택하게 되면 그 설비군에 대한 로드가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드가 뭐 넘게 된다든지 모자라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거를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재고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선택한 작업에 필요한 부품들의 재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이거는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실적이 아니고 계획이기 때문에 저렇게 계획해 놓은 작업을 시간을 옮기게 되면 재고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아래쪽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고가 부족한 부분은 저기 이제 0 아래쪽으로 이제 있는 부분이 부품 재고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자들이 저희가 웹 버전을 할 때는 웹 버전에서 사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사용자들이 여러 화면들을 돌아다니면서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불편하다는 호소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그 스케줄링 업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이 화면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나오는 이 부분은 처음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그 자동으로 그 스케줄을 생성하는 필요한 그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맞도록 저희 파라미터들을 조정을 해서 이거를 저희 컨설턴트들이 같이 가서 가이드를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그 계획이 생성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런 거 보면서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거 나 써볼 수 있나? 한번? 그런 기회 같은 거는 뭐 있나요, 혹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데모 버전이 네. 있는데 네. 약간 제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사용되는 몇 가지 아까 데이터 모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데이터들이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가야지 사실 의미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을 가이드하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우리 영업 쪽에 접촉을 해서 네, 그런 네. 데이터들이 가능한지 그런 단계부터 좀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 사례 소개 중에서 뭐 어떤 사례죠? 사례가? 뭐 최근에 이제 싱크플랜 APS APS 라이트로 올해 나온 거 아닙니까? APS 라이트가? 네, 그런데 이제 나온 그 건데 쉬운 단계부터 벌써 네, 이거를 공동 작업을 해서 네. 도입은 했습니다. 대웅 제약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준비된 영상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자. 여러분 한 5분 정도 된 것 같은데. 대웅 제약이 원래 이분이 오늘 방송에 출연하시려 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왜? 근데 왜 방송 나오시기까지 그러신가? 네.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웅제약 김경률입니다. 네. 그 대웅제약에서 APS를 도입하게 된 그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생산 계획을 각 공장별, 부문별로 엑셀을 이용해서 수작업으로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엑셀은 현장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가장 네. 익숙한 방법인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네. 긴급 주문이나 주문 변경 또는 이제 생산 차질에 대응을 해서 생산 계획을 변경할 때 하나의 스케줄만 수정해도 그에 따른 조정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다양하게 스케줄을 시뮬레이션 해보기도 어렵고 그에 따른 전체적인 영향 분석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또한 계획 조정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계획자가 오류를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또 공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생산 계획 업무가 담당자의 숙련도나 직무 지식에 의해 효율이 좌우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APS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 표준화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KS텍과 함께 APS를 구축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 KS텍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KS텍은 20년 넘게 최적화 프로젝트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오랜 기간 최적화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쌓은 독자적인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였고요. 네. 최적화뿐만 아니라 자동화, 인공지능, 분석과 같은 분야를 다루는 전방위 IT 기업이라는 점도 신뢰가 있었습니다. 네. 프로젝트 시작 전에 커뮤니케이션 단계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피드백도 아주 흡족했었고요. 네. 협력을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어떠셨는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정확히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네.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기준 정보가 필요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ERP에 있는 제조 공정을 생산 계획에 바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런 부족한 기준 정보를 정비해야 되는데 이러한 작업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의 관리가 복잡해지지 않으면서 확장성을 고려한 우리 특성에 맞는 표준 모델을 만드느라 많은 회의 활동을 해야 했었고요. 또 둘째로 시스템이 생성한 스케줄을 현장 담당자들이 검증하고 그 피드백을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바쁜 업무 가운데 여러 공장을 모두 검증하는 것은 예상외로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솔루션을 도입한 그 중에서 특히 좋은 기능이나 그런 점들 몇 개만 들어주시죠. 먼저 스케줄러는 현장의 재반 제약과 생산 능력을 고려해서 실행 가능한 스케줄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네. 시스템이 스케줄을 하더라도 여러 사유로 일부 스케줄을 조정할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스케줄을 조정하고 변경할 때 지연되는 기능이 편리했었습니다.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른 스케줄의 영향과 충돌을 자동으로 조정해주고요. 이로 인해서 반복되는 작업들이 거의 제거됨으로써 업무 스트레스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스케줄대로 작업된다면 성과가 어떻게 될지, 재고나 납기에 문제가 없는지 바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스케줄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엑셀로 작업할 때에는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효과가 기대가 되는지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회사도 이제 운영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네. 앞으로 스케줄을 수립하고 생산 일정을 확정하는 계획 업무가 50% 정도는 효율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제약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수십 개의 스케줄링 조건이 있었는데 거의 모두 해결이 돼서 수작업으로 정확성 체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APS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예측을 하고 가장 좋은 계획을 선택함으로써 여러 부서의 운영 효율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제조 리얼타임이나 재고 감소와 같은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무님 거의 경찰청 사람들 수준인데 거의 저분 해답지가 밑에 보면서 출연하셨으면 더 심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야 출연해서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대웅제약분이 회사 사용상 오늘 출연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랴부랴 급하게 그래도 전무님께서 네? 네. 가셔서 직접 다 찍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거 NG 없이 원샷이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저거 계속 NG가 난 겁니까? NG 없었습니다. 완샷했습니다. 자, 대웅제약이요. 이렇게 싱글플레이 APS처럼 새로 나온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처음에 잘 꺼리잖아요. 처음에 하기를. 네. 여기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가장 큰 게 뭡니까? 일단 그 팀장님이 상당히 도전적이라서 조금 우리가 이제 미완성인 상태에서 네. 같이 만들어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저희들도 많은 이제 VOC를 받고 네. 제품을 완성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프로젝트 언제 시작한 겁니까, 이거는? 1월 달에 시작했어요. 올해 1월 달에? 그러면 지금 끝난 겁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여기서 느끼는 가장 큰 그 가치는 어떤 걸 많이 느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기존에 하던 작업이 엑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셀 기반으로 하셨기 네. 때문에 일단 그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엑셀로 계획을 짜고 관리하고 하지만 가장 큰 그 효과는 스케줄을 이제 변경하게 되면 그 상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또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후속 작업에 대해서 조정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좀 편안하게 작업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엑셀로 할 때는 도저히 그 디테일리티를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던 그런 요소들이 지금 다 적나라하게 나타나거든요. 이제 네. 그런 점들이 계획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좋은 그 인사이트가 되는 네. 거죠. 네, 그런 점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그 업무 리드 타임이 확 줄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담당자들이 그 많은 다른 시간에 진짜로 생산 관리에 대한 업무들을 할 수가 있는 이제 여유가 많이 생겼죠. 이제 그런 점이 이제 기업으로서 봤을 때는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질문들이 엄청 좀 많이 나왔는데. 네.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도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 좀 아직 응해주시면 저희가 또 경품 보여드리고 케이스텍에 오늘 이거 우리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상담하고 싶다, 이런 구체적인 요청들은 여러분들 설문에다가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케이스텍의 또 전문가분께서 개별적으로 답글을 달아주고 계시니까요. 답글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양주성님, 생산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위한 오퍼레이션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최적화 조건의 반영이 그때그때 이루어질 수 있는지요? 즉, 프로세스 최적화 과정에 적용 가능한지요? 저게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통상 이제 계획 프로세스도 PDCA 사이클을 따르거든요. 이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네. 그것을 다시 판정하거나 조사해서 액션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과정을 이제 따르게 되는데 네. 일단은 저희 이제 이 싱크 플래너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그 PDCA 사이클을 따르도록 이제 프로세스가 정의가 돼 있어서 통상 그런 표준 프로세스를 따르면 되는데 네. 그 외에 이제 특별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든지 그럴 때는
또 이제 그 업무의 특성 자체가 네. 그런 프로세스에 좀 벗어난다 그러면 프로세스를 변경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반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과정이 프로세스 최적화 과정에 적용 가능한지요는 조금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잠깐 그 고민을 했던 게 이제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질문이어가지고 요 내용만 봐서는 정확히는 그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생산 프로세스의 최적화라는 게 그 공정 최적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계획 절차의 최적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제 이게 약간 조금 헷갈리는데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산 계획의 최적화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문맥상 그 공정 프로세스 공정의 최적화에 대한 질문이 아닌가 이런 부분 조금 약간 헷갈리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편홍봉님께서요, 캐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비 고장이나 인력 관리, 휴가나 교육 같은 것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요? 네, 당연히 이제 캐파는 저희 조업 달력을 네. 이제 반영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생산 가능 시간이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제약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제 자원 제약, 즉 그 생산 시간, 그 조업 달력에 의한 설비 시간을 반영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인력,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는데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인력을 제약으로 반영하거나 아니면 소요량을 산출해주는 그런 형태로 반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김선태님,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핵심 요소가 무엇일까요? 기준 정보의 퀀터티나 퀄리티, 현 시스템의 관리 수준, 스케줄링 스킬, 컨스트레인트 퀄리티, 현장 적용 경험. 이것도 참 고르기가 힘든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보기를 주셔가지고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네. 일단 도입할 때는 기준 정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네. 없으면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시스템이 그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그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도입 시점에는 기준 정보가 있어야지 이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남형님, 여러 워크센터에서 동시에 일정 변경 수행 시에 동시에 몇 개까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동시 사용 시에 제약사항은 없는지요? 요거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일이고요. 한 라인에 있는 것들을 동시에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이제 컨플릭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그 에어리어별로 이렇게 구분을 둡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특정 공정별로 이렇게 나눠서 편집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동시 사용은 제약은 없지만 동시에 편집 가능한 거는 아무래도 한 명만 가능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읽기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우님, 주력 생산 제품이 5개에서 10개 중이고 생산 라인이 2개이고 생산 인력이 20명에서 30명 이내인 공장에서 사용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예산 문제는 전문님이 네. 이게 중소 중견기업용 아닙니까? 딱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작은 규모의 스케줄 네, 문제 네. 같은데요. 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기에 들어가는 기술 정보 같은 것들이 아마 더 준비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작은 공장도 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뭐 딱히 예산을 얼마 네. 근데 오늘 뭐 여기서 뭐 구체적인 가격을 얘기할 수 없겠지만 네. 이게 그 라이트가 이게 중소 중견기업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중소 중견기업에서 뭔가 쓸 수 있는 그 정도 범주 내에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케이. 이제 네. 저희 중소 중견기업이 이제 보통 IT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뭐 오픈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풀 버전과 가장 큰 차이는 풀 버전 아까 계획 쪽, 플래닝 쪽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많은 정보도 네, 네. 필요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김일용님, 생명공학연구소에 마우스 생산 관리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굉장히 그 새로운 도면인데 예, 저는 이 마우스인 줄 알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는 거는 그 생산할 때 사용되는 자재가 있는지 그리고 생산할 때 사용되는 그 소요되는 설비하고 인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그 한 단위를 생산할 때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정도의 그
이거 생산이라고 쓰셨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생산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면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새로운 레퍼런스가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섭님, 메인 UI 설명 시에 설비부와 인력부와 재고 현황에 대해서 공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 빨간색으로 경보를 알려준다고 하셨는데 이를 공정에 도입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야 할 텐데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건지요? 저 부분은 약간의 그 오해가. 예, 착각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그 계획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뭐 이번 주에 계획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계획을 했을 때 이 계획이 문제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저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 실시간 데이터하고 연동을 해서 그런 화면만 보여드리는 이런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생산 스케줄을 짜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케줄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린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진님, 데모에서 로그인하는 과정을 보여주셨는데요. 엑셀의 경우에는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없지만 싱크플랜은 여러 사용자가 각자 로그인해서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중요한 차이점이 될 것 같은데요. 특정 사용자 A가 보는 화면의 내용이 다른 사용자 B에 의해 바뀌는 경우 사용자 A는 변화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면 곤란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 A는 사용자 B에 의한 변화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저희가 이 문제도 그 풀 버전에서도 사실은 동일한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네네. 웹간트가 있고 간트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 뭐 그리드나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화면이라 하더라도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 그리고 조회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 이렇게 이제 권한을 나눠서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리프레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크리티컬한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최승호님, 저희 회사는 ERP만 사용하고 있고 현재 MES는 도입 준비 중인데요. 생산 계획은 담당자가 엑셀을 이용해 작성하고 있고요. 생산 라인의 특성상 잡 체인지가 많은데 저희 같은 회사에서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예,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네. 예. 잡체인지는 스케줄링 문제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도 이제 잡체인지가 어려운 부분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이제 노력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업체의 경우에는 MES 도입 준비 중이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MES에서 나오게 되는 그 기준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MES가 약간 안정화가 되면 그때 이제 같이 도입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태님, 스케줄링 내에서의 데이터 이상치 탐지를 통해서 공정 내에서의 피드백 관리까지 여러 확장성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만약 이루어진다면 간략하게 어떤 사례로까지 적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그 저희가 약간 그 공정 프로세스 관리에 좀 연관된 문제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데이터 이상치 탐지라는 것이 그 저희는 이제 스케줄링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소요 시간이라든지 프로세스 타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잡체인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데이터로 갖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게 그런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앞쪽에서 저희가 이거를 구성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앞쪽에서 데이터 처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뭐 프로세스 관리나 이런 내용이라면은 그런 거는 저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용우님, 싱크플랜 APS 라이트로 스케줄링된 조업을 실제 제조 라인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요? MES가 있는 작업장과 자동화 설비만 있는 작업장 각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적용했던 케이스는 보통 이제 MES 혹은 POP 정도가 있는 이제 그 작업장인데 저희가 스케줄을 하고 그다음에 확정이 되면은 이게 확정 시나리오가 되고 이거를 작업 지시로 만들어서 작업 지시를 각 MES 혹은 설비로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MES나 설비가 이제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받는지는 사실은 그 업체별로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서 협의를 통해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MES에 그 보내는 내용은 이제 작업 지시가 이제 발송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호님, 여러 시나리오별로 계획 수립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수주 생산 기준으로 백오더나 포워드 방식 기준으로 오더별, 공정별로 각각 시나리오를 계획 수립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시나리오를 만든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아까 그 화면에서 데모 화면에서 잠깐 스쳐 이제 지나갔는데 거기 보면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파라미터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그 스케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설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각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강지환님, 판매, 영업, 전략계획, 관리까지 포괄되는 건지요? 특히 글로벌 범위가 넓을 때 각국에 최적화되는 것이 저희에서는 필수입니다. 풀버전. 이거 풀 버전인 것 같은데. 예, 요건 범위가 좀 큰 부분이, 요 라이트 버전은 예, 요 부분을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풀 버전은 가능하고요. 네. 네. 김승준님께서는요, 요즘 이제 보면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도 있고 중소기업 지원 사업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연계해서 이 APS 라이트를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당연히 됩니다. 아, 그래. 네. 보통 이제 그 김홍무님께서 물론 이제 공장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프로젝트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 건지, 프로젝트 기간을 이제. 프로젝트 기간은 한 4개월, 6개월 뭐 이렇게 보는데요. 네. 가장 그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첫째는 기준 정보를 정확하게 이제 필요한 만큼 정교하게 만드는 시간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적용되고 나서 실제로 현장 담당자들이 acceptable한 테스트, 그러니까 이게 사용 가능해 네. 하는 수준까지 이제 테스트하고 안정화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짧게는 할 수가 없고요. 한 6개월 정도가 가장 적당한 정도의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전에 이제 데이터 준비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이제 프리 컨설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준섭님께서는 이 솔루션 쓰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처리가 필수인 거죠. 데이터 전처리. 그렇다고 봐야죠. 예. 이성우님, 자재 입고 지연이라든지 부품 불량 발생 등의 돌발 상황에 대한 유연하게 변경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시는지요? 저 부분은 이제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부분인데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화면에서 이제 수정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수정할 때 계속 뭐 설명을 드렸지만 엑셀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일이 많은데 이걸로 하게 되면은 화면에서 좀 쉽게 편하게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확정,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작업된 것 혹은 어디까지는 고정해라, 뭐 예를 들면 오늘까지는 고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한 다음에 뒷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남태호님, 싱크플랜 APS와 잘 매칭되는 MES 솔루션 같은 것도 있는 건죠? MES 솔루션은 저희가 자체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다수의 MES 사들하고 다 잘 파트너들과 맞습니까? 함께, 예,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연동을 합니다. 네. 이제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REST API라든지 또 그냥 다이렉트로 DB를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오픈 가능한 MES는 다 연결할 수 있다고 보면 네. 됩니다. 노영주님, 일반 제조업의 문제처럼 넷 체인지 플래닝이 가능한지요? 잡 체인지는 쉬운지요? 체인지 플래닝이라고 하시는 게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바로 수정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대응이 이제 가능하고, 잡체인지는 잡체인지는 그 조정하는 거니까 이 질문 의도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잡체인지를 하는 것은 이제 뭐 화면을 통해서 수정해서 이제 반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MES와의 차이점을 물어보시거든요. 좀 아주 좀 심플하게 딱 좀 구분해 주신다면. MES 사실은 이제 그 에이픽스에 MES 기능 중에 스케줄링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한 기능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통상 이제 MES 업체에서 제공하는 스케줄링 범위는 실시간으로 그 짧은 범위 작업에 대해서 이제 스케줄링만 하게 되는 거고, 네. 저희들은 조금 더 큰 범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작업 지시가 있는 그 범위를 초과한다든지 이런 범위를 스케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호라이즌이 훨씬 더 긴 스케줄링을 하고, MES에 있는 스케줄링은 시나리오 베이스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그냥 가장 최선의
만약에 굉장히 성능이 좋다면 최선의 계획을 만드는 거고 우리는 그 다양한 방법을 시뮬레이션해서 그 여러 가지 판을 짜보고 그 중에 전체 공정에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거죠. 그 뭐 지능적으로 자동화시키고. 네네. 네네. 류철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경우 생산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텐데요. 이때 진행 중인 공정의 진도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요? 이제 저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MES하고 연동 같은 게 필요합니다. 네네. 이제 거기서 과연 이 작업은 50%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네네. 들어오면 그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좀 5분 정도 초과됐는데 여기까지 저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질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추후에 10분 저희가 지금 답글 남기신 분이나 호명하신 분이나 상관없이 저희가 캐스트에서 10분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요 경품 보여드리겠고요 또 설문하신 분 중에 10분 또 저희가 경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까 처음에 좀 긴장하셨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는 게 끝나는데. 글쎄요. 네. 자 위원님 마지막 네. 두 분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고 가죠. 예. 저희 그동안에 이제 많은 노고를 들여서 저희가 이제 그 준비한 제품이고 지금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준비할 때도 그 고객과 타이트하게 같이 요구사항을 들어가면서 이제 진행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많이 담았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네, 뭐 그동안에 이제 APS 풀 버전 위주로 이제 비즈니스 해왔는데 좀 더 이제 그 고객이 더 많은 그 보이스를 내는 로 레벨의 생산 관리 그런 분야를 좀 더 긴밀하게 지원하는 그런 솔루션을 출시하게 돼서 좀 그런 영역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객하고 좀 친밀하게 협업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쪼록 이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이니까 이제 요즘 시대도 어려우니까 중소 중견기업에서 이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네. 정말 그 스마트한 그 제조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경쟁력이 있게 우리나라 전체가 좋아지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좀 K스택이 많이 좀 그런 걸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